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에 수학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념이 심화 발전됩니다. 발전되는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칙연산이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원하는 속도를 내면서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수학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탄탄한 사칙 연산 실력을 만들어 줍시다. 사칙 연산은 꾸준한 반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을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칙 연산도 발전합니다. 한 자릿수 덧셈에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로 발전되고 분수와 소수에서도 사칙 연산이 적용됩니다. 학년에 따라 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사칙 연산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학습지 한쪽을 푸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검색창에 11 수학을 검색해 보세요. 무료 초등수학 프린트 학습지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단원을 선택해 하루에 한 쪽씩 풀게 해주세요. 저는 학생들과 수학 시간마다 이 학습지를 풀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는 내용과 관련된 이전 학기 학습지부터 풉니다. 복습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새로 배우는 내용과의 관련성을 찾게 되고 새로 접하는 내용에 대한 두려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사칙 연산을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칙 연산 학습지를 풀 때 많은 시간을 주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풀게 합니다. 3분에서 길어야 5분 정도의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탄한 사칙 연산 실력을 갖추면 계산 실수가 줄어들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 번에 풀어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탄탄한 사칙 연산 실력이 갖춰졌다면 이제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문장제 문제 해결하기일 것입니다. 수학은 곧 말입니다. 말로 설명한 상황을 이해해서 숫자와 기호를 활용해 식으로 적어내고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숫자와 기호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로 적힌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문장제 문제입니다. 영희가 사과 5개 중 3개를 먹었다. 몇 개가 남아있을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문장제 문제라는 벽을 우리 아이가 뛰어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먼저 해당 단원의 핵심 개념을 확인해 주세요. 보통 단원명이 핵심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이라면 핵심 개념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겠죠. 문제를 푸는 아이가 어려워한다면 핵심 개념을 활용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분수의 덧셈 문제일까, 뺄셈 문제일까? 이등변 삼각형일까, 정삼각형일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아이의 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갸우뚱해한다면 같이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일단 아이가 생각한 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며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과서를 펼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우리는 틀린 답에서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돌아가는 것일 뿐이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문장이나 상황 속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는 어려웠던 문장제 문제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학학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시도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